관부 연락선 타고 와서 껌 팔아서 만든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매출 83조 원, 80여 개 계열사, 임직원 12만 명, 세계 5위. 그리고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 논란이 작년에 벌어졌잖아요. 내가 꼭 한마디 먼저 할게요. 일본 기업입니다. 입이 아무리 알겠다. 찢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일본 기업이에요. 이 신격호 아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신동주, 신동빈. 우리는 신동주, 신동빈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롯데 관계자들의 핵심 지배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히로유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다 일본말 해요. 부자지간의 대화도 일본말을 합니다. 그 뭐 지난번에 언론에 공개가 됐었죠. 예. 그 사람들 집 다 일본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평창동 집은 물론 신회장 집이라고 하지만 그 집보다 더 큰 집이 일본에 있습니다. 아, 그래도 소위 오너 총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급여도 많이 가져가고 배당도 가져가긴 하지만 롯데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한국 내 협력업체와 노동자들한테 네. 가요. 이제 그런 기준으로 잠깐만요. 또 완전히 일본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워요. 잠깐만요. 이 한국 롯데 총 지주회사가 호텔 롯데입니다. 네네. 호텔 롯데의 99% 이상을 일본이 갖고 있어요. 롯데홀딩스가 19.07%, 광윤사가 광윤사. 5.45%, 그다음 L1에서 L12까지 투자회사 이게 72.65%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미주 본사는 그러면 미국 기업입니까? 우리 기업이잖아요. 이제 소유자의 이 국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인데 사실 미국에 삼성전자 공장 세워가지고 거기서 미국서 부품 조달하고 미국 사람들 고용해서 하면 그 인건비로 나가는 거, 부품값으로 나가는 거, 원자재 값으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미국 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분만 뭐 이재용 씨, 이건희 씨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기업 같지. 사실 그거 미국 기업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요. 우리 정부는 지금 1인당 GDP를 안 따지고 GNI를 따지잖아요.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GNI를 쓰면 좀 올라가니까 수치가. 외국에 투자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GNI로 따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가령 미국 엘리베마 현대차 공장이 있지만 미국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꾸 롯데를 한국 기업이다, 한국 기업이다 이러고 심지어 신동빈 씨는 한국에서 성장을 한 한국 기업이다.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라는 거예요. 또 자랑스러운지는 몰라도 한국 한국 기업 기업 무슨 한국 기업? 내가 보기에는요, 이건 명백히 일본 기업입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이 이 롯데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일본 기업이에요. 아니 저는 관점이 달라요. 일본인을 위한 일본 기업이란 말이에요. 어떤 기업의 국적을 따질 때 저는 오너의 국적을 기준으로 기업의 이제 국가적 귀속을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예컨대 원자재를 국내 협력업체에서 조달해 쓰거나 한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인건비로 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다 국내 우리 국민들의 소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일부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배당 소득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기업은 우리 기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잠깐만요. 배당 소득만 하더라도 2011년부터 작년까지 그걸 너무 많이 가져갔다고 보면 아니 1211억을 이제 갖고 가는데 이 배당 소득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호텔 롯데가 지금 상장 준비했잖아요. 99%가 일본 사람들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상장이 되면 결국은 이 99% 지분을 가진 사람이 떼부자가 됩니다. 지금보다 상장할 때 상장 이익을 가져가죠. 상장하면 엄청난 상장 이익을 챙긴단 말이에요. 한국 시장에 우파가 원래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좌파는 원래 국제주의 성향이 이건 강한데. 민족주의와 하등 상관없어요. 아니 국적 따진다며. 아니 도대체 아버지와 아들이 일본말을 하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서 일본 애를 낳는데 그래도 한국인 고용하고 한국 협력업체들하고 거래하는 그러면 우리 기업이에요. 최소한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는 안 해야죠. 감사합니다고 말은 바로 해야죠. 그건 고쳐야 돼요, 진짜. 한국말 연습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 거죠, 뭘. 아니죠. 일본서 교육받고 일본서 생활하고 아니 일본인이란 말이 그 사람들이 우리 언론만 자꾸 한국입이라 그래. 우리 정부만. 많아요. 아니 그나저나 말이죠. 이번에 이제 그래서 사실 수사가 진행이 돼서 외국의 어떤 기업을 인수하려고 이제 그 신동민 회장이 거기 갔다가 그것도 이제 근데 뭐 도망갔어 지금. 예, 지금 도망갔어요. 키웠잖아요. 신동빈 도망간 거예요? 아니면 그 거기 도망간 거지. 사전에 이 가신 5인방이 있거든요. 이윤은 부회장, 이원준 사장, 그다음 소진세 사장, 그리고 황각규 씨 이렇게 이 가신 5인방이 있어요. 한 분은 지금 구속대가 있어요. 지금 짓는 거 있잖아요. 그 총 책임자. 예. 제1롯데 월드. 네네. 이 구속대가 있는데 이 5인방에 의해서 대관업무 맡고 있는 사람이 아마 소진세 실장일 겁니다. 이분이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은 아니에요. 당연히 검찰 수사를 알았고 그래서 신격호 먼저 회장은 지금 서울대병원에 고혈이라 큰 핑계대고 입원을 시켰고 워낙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리고 이 신동빈 씨는 멕시코에 지금 스키협회 예.
참석한다는 핑계로 갔단 말이에요. 이 지금 일주일 됐어요, 간지 이미. 그다음에 여기 끝나고 나면 또 딴 나라에 간대요. 다른 일로. 아니 미국에 가서 화학업체 예. 입수하기 위해서 이 미국으로 가는 스케줄을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특파원들과 만나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책임 느끼고 그 다 모든 회사한테 협조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 정은호 게이트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어. 그래서 그 따님이 신영자 저는 신영자 호텔 롯데 예. 이제 운영하는 그 고문이시죠? 신영자 씨가 예, 그 이제 면세점에 네. 그 네이처 리퍼블릭 그 예. 정은호 씨 그 뭐 물건 입점시켜주는 뭐 브로커 끼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현금 좀 받고 면세점 자리 정해주고 20억 받았다는 예, 거 돈 아니에요? 받았다는 얘기는 회사에 사실 패기친 거죠. 왜냐면 20억 깎아갖고 예. 돈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열 몇 군데를 하고 네네. 급하게 한 이유가 뭐 조직적 증거 증거인멸, 인멸 예. 때문에 했대는데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이 형제 간에 이제 분쟁이 생기니까 신동주하고 SDJ 코퍼레이션, 이제 신동주 씨를 위해 만든 회사예요. 이 SDJ 코퍼레이션이 신동빈 회장을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고소를 하면서 온갖 증빙 서류, 이 비자금 만든 증빙 서류가 검찰에 제출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영자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롯데백화점에 이 납품 비리 네, 뭐 있었죠. 이런 게 터졌을 때는 워낙 다 입을 다 닫아버리고 하는 바람에 당사자만 구속해서 재판을 회부를 했지 그 위를 캐지를 못했는데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이 저수지를 못 찾았는데 네, 롯데쇼핑. 이번에는 저수지를 찾은 거예요. 저수지 GPS를 제공을 한 거지. 예, 찾았단 말이에요. 좌표를 어떻게 찾으니까 찍고 가면 저수지가 이 있다. 17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신동빈 평창동 집 그리고 신기코시 있는 롯데호텔 34층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정책본부 총사령탑입니다. 싹 다 뒤지고 여기에 아까 말한 이 5인방의 집들 이 압수수색을 싹 다 해버린 거예요. 이 뭐 엄청난 걸 200명이 투입이 됐잖아요. 이건 뭐 유사일의 처음입니다. 이러니까 검찰이 명운을 걸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의 명운 뭐 워낙 이제 뭐 사실 이제 파헤칠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롯데가 예전에 이제 그 지난 정권에 40조 하던 게 이제 80조가 되고 또 사실 그 저기 제2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안전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서울공항 예. 활주로를 틀면서 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지난 정권에 이게 또 실세들을 노리는 게 잠깐만요.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이 있던데요. 서울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이 활주로를 3도로 틀었잖아요. 그 앞에 공군참모총장 목까지 달렸어요. 이건 MB 정부에게 꼭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승 장군을 그것도 공군을 총책임지는 참모총장 목을 날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뒷말이 다 나온 것이 바로 이 성남 서울공항 때문에 말 안 들어서 잘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장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참여정부 때도 계속 반대해서 못 해줬잖아요, 그거. 계속 반대를 해 왔는데 장성들이 반대하니까 그런데 못 이번에 해주는 거예요. 허가를 끝내 한 거예요.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정 정권을 사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반드시 MB 정부가 나 대답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는 생각을 합니다. 대답 안 해요, 근데. 해야죠.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 지금- 전화번호 있어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전화번호. 지금 그런데 지난 정권에 문제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벌써 지금 포스코 한번 털고 네. 예, 효성도 있었죠. 그리고 이 자본외교 비리 털고 효성 털고 계속 털었는데 이번에 롯데 문제는 너무 심각한 게 롯데는 지난 정권 때 너무 소문이 많이 났어요. 김해 유통단지도 주고 부산 롯데타운도 생기고 저 100 그 몇십 층짜리 빌딩도 허가를 해주고 면세점도 대폭 확대를 시키고 이 롯데에 대한 것은 가히 특혜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고려대 경영학과 동문인 예, 장 장아무개 씨. 예, 동기죠. 그 사람을 롯데 사장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있네. 당선되자마자 이 면세점과 롯데호텔, 롯데월드를 이끄는 총괄 사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네. 취임 직후에 참 이명박 대통령 마음씨 고와 이렇게 동문을 잘 챙겨주는 훌륭한 분이세요. 반어법을 쓰신 겁니까? 아이, 너무 고급한 반어법. 대중은 오해를 합니다. 아니 수사가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이렇게 뭐 진척이 될 것 같아요? 이거요. 예. 네,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것보다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SK 최태훈 회장도 구속됐고. 징역 4년. 그런데 이걸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안 들어요. 이제 나갔어 이미. 그리고 롯데그룹은 차제에 이제 한국그룹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름을 바꿔야죠. 신롯데로 바꾸든지.
아니 근데 경영 소유권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수로 바꿔요? 아니면 뭐 베르테르 몰수할 기업으로 수도 없고. 해서 기업 이름을 완전 바꿔버려. 베르테르 그것도 괜찮다. 이번에 이제 그 검찰이 이렇게 이제 뭐 명을 걸겠다 이런 거 자체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홍만표 뭐 변호사 뭐 사건도 있고 지금 그거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지금 근데 이제 김경준 검사장 사건이 더 문제될 뻔했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뭐, 예. 그걸 덮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사정 증국으로 간다는데 나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건 그렇다고 덮일 문제도 아니고요.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음모론을 내세운다면 정권 말의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얘기도 일종의 있고요. 사정 증국. 아하. 저는 그거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예, 글쎄 나는 그런 것도 왜냐면 아니라고 이거 봐요. 한다고 해가지고 예. 누가 긴장을 해요 지금? 예, 아니죠. 지금 이전 아, 여기 정권 하에 롯데 인사들하고 좀 이거요? 친분이 있는 여야 정치인들? 친이계뿐이 아닙니다. 정계에 지금 밤잠 못 자는 분들이 최소한 10명은 있을 거예요. 아 10명 갖고 뭐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중에 10명이 밤잠 못 잔들 뭐 국회가 뭐 상관 있어요? 아 근데 또 국회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면 얘기가 또 다르겠다. 그렇죠. 최소한 초선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초선들은 불가능하죠. 재선급도 좀 아닐 것 같고. 예, 내 참 보면 그 바빌론 시대 때 바벨탑 이 인간의 오만을 상징한다 이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그 조물주가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을 함부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한줄 논평이 그걸로 뭐 대체되는 건가요? 전 변호사님은 이게 이런 뭐 정치권을 긴장시키는 목적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쪽보다는 네네. 검찰이 뭔가 좀 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런 보시는군요. 자구책으로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을까 아하. 이렇게 생각해서 한 줄 평을 딴 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이 폐륜까지 하면서 돈을 밝히면 천벌받는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소식 들으셨죠? 예, 스위스의 기본소득 보장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이제 부결이 됐다고 하네요.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예, 찬반 논란이 아주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스위스 국민 투표가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헤드라인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성인한테 뭐 일을 하든 말든 아주 300만 원씩 준다. 근데 이거를 이제 국민투표에서 이제 거절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투표하면 부결될걸요. 아니 그래요? 이것도 이 사건을 정확히 좀 알아야 돼요. 이 헌법 개정 운동이에요. 그렇죠. 예. 스위스는 그게 가능하다고 헌법이 그러더라고요. 뭔가 하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 이 조항 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헌법 34조에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헌법의 이 조항을 더 강화해서 기본적인 삶이 가능한 소득을 제공하라고 아. 이제 헌법에 넣고 네. 그리고 밑에다가 그 소득의 수준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넣는 거니까 국가로 하여금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자는 입법 청원이에요. 이 국민투표는. 그건 이제 시민단체가 한 거죠. 10만 명 이상만 서명하면 스위스는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300만 원, 이 2,500 스위스 프랑 이 얘기는 이 스위스가 인구가 792만, 네, 한 그러니까 800만 800만이 됩니다. 좀 넘을 때도 있는데 1인당 가처분 소득이 45,235불이나 돼요. 쉽게 말하면 1인당 1년에 쓰는 게 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한 달에 그건 한 뭐 400만 원 이상 이 가처분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돈이. 네. 4인 가족 같으면 한 달에 한 6,700만 네네. 원은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소득 300만 원 정도를 네. 매달 지급하겠다 이러는데 이게 왜 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받으면 그동안에 받는 다른 복지 같은 게 다 첫째 없앤다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현재의 감세율 그리고 국민 부담률 이를 넘어서는 어떤 국민 부담이 서로 발생을 하는 데다가 별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스위스는 중산층이 두터워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보장받아야만 생계를 꾸릴 만한 사람이 10%도 안 된다 그런 수치가 하나는 나와 있단 분들이요.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찬성이 2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 이번에 이제 스위스에서 부결이 됐지만 이제 그 많은 그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그래 핀란드 같은 나라도 이미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주는 그 네. 550유로를 기본 소득을 한시적으로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을 지금 이미 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작위로 특정 지역에서. 네. 서구에서 이런 논의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이 로봇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니까요. 인공지능이 예. 발달하면서 일자리가 점점 기본적으로 줄 수밖에 준다는 없죠. 거예요. 예.
그게 한 가지 이유고요. 예. 또 하나는 참 이게 인류의 오랜 꿈인데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도 보면 나오고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꿈이 뭐예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자유롭게 그러고 먹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게 진짜 이상사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시장 경제 혹은 자본주의 체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최소한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면 사람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거다. 이런 논리인데 근데 이건 약간 그러면 쓰레기는 누가 치우고 길거리 하수구 청소는 누가 하지? 그래서 유토피아에도 외국인을 시키잖아요. 예, 노는 사람들을 위해서 밭을 매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한 마을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한두 사람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사회 어두운 구석이 너무 많아요. 세모녀라든가 그렇죠. 이 고독사 하고 있는 노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공공복지를 위해서 지출하는 것이 서구는 한 30% 되는데 우리는 지금 10%를 간 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꾸 이 야권도 그런 주장을 하고 뭐 상당수가 이 보편적 복지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말 그 복지가 꼭 필요한 곳, 복지 사각지대 이 해소가 너무 급하다는 겁니다. 현재의 그 복지 예산 올해 예산 같은 한 123조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앙정부 예산만 이걸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다른 일반 복지를 늘리면서 이 논의할 문제가 아니냐. 근데 이게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쟁점이 몇 가지 있어요. 네. 첫째,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가 그냥 월급을 주면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을까? 네. 일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 다른 나라는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을까? 네. 이제 불법 이민자를 그렇죠. 비롯해서 합법적인 음제까지 그 엄청난 문제가 숫자가 있고요. 밀려오죠. 세 번째로 세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한두 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네네. 계속 할 수 있을까? 네 번째는 이거를 도입하는 대신 기존 복지제도를 많이 없앤다는데 그러면 기존 복지제도보다 나은가 이게?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스위스에서도 많이 토론을 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각자 답을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들 각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형성하는 데 좀 도움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이 기본소득 운동을 하는 단체와 정당들이 있어요. 시민단체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스위스 시민단체처럼 얼마라고 낸 안이 근데 50만 원 안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4인 가족 같으면 한 200만 원 네. 정도가 그렇죠. 이제 되는 일단 개인당으로 계산하면 이제 이게 얼마만한 돈이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인당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300조 원이에요. 그럼 300조 원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 정부 전체 일반 회계 예산보다 조금 적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현재 정부 예산을 이 제도를 도입을 당장 50만 원으로 한다면 일괄해서 애 어른 차이 없이 가정에서 한다면 기존에 국가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폐지하고 이거 하나만 하면 딱 맞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일을 하면서 이거를 하려면 300조 원을 더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까지 감안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저는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걸로 추측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군요. 나는 일단은 이런 제도를 운용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자꾸 파괴를 해버립니다. 기본적인 이 근로의욕 이것도 사라지고 근로윤리도 사라져버리고 이 사회가 정말 피폐해지고 도덕성을 잃어버리는 사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식의 게으른 사회를 조장하는 정책은 나는 옳지 못하다. 근데 이제 핀란드 같이 이렇게 복지가 잘 된 나라 이렇게 좀 시험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핀란드가요 인구가 500만이거든요.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데서도 이거 많이 논의 중이고요. 알래스카에는 하고 있잖아요. 이 노르웨이는 또 하나 이 국민소득이 거의 10만 불이잖아요. 뿐만 그 아니라 나라는요.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에서 예, 그 예. 국가 소유 유전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국부 펀드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계속 돈을 쌓아놓고 있어요. 이 노르웨이가 고민하는 것은 의회가 연초에 우리가 여기서 얼마쯤 끄집어내서 복지에 사용할 것이냐. 그렇지. 그 받게 우리 되냐고. 비정상회담에 노르웨이 사람 있잖아요. 그 보면 지금요? 막 노르웨이 사람인데 자기소개서 쓰라고 제가 해보니까 막 고용하든가 말든가 이런 식의 쿨한 니콜라입니다. 저는 방학 동안은 좀 한가해 인턴이라도 해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턴이라도? 청년국제평화본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만
역시 노르웨이는 좋은 나라야. 저런 자세로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발트의 주변의 국가들, 이 연안의 국가들 한 6개 나라, 이 나라는 루트교 신자들이 90%예요. 이 단일 종교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통합이 비교적 잘 됩니다. 사회 갈등 치유가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쉬워요. 알래스카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알래스카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행복도 이런 것이 미국의 여타 지역에 대해서 높은가? 꼭 그렇다는 보장이 확인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언젠가는 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구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지를 않고 지구의 호모사피엔스의 개체수가 한 10억 미만으로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예. 세계 정보화되고 예, 웬갓 험한 일들은 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다 처리하고 그런 조건이 되면 할 수 있다고 봐요. 각국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단계에서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까지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호모사피엔스가 멸종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 그런 문제가 나와 있죠. 저는 스위스 같은 나라나 할 수 있는 스위스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투표도 스위스 같은 나라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국민투표까지 하는 게 되게 부럽죠. 저는 부러워요, 그 점이. 부결됐다 하더라도 뭐 스위스는 정부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바뀌죠. 예, 대통령 형식적인 정부 예. 수반. 예, 수반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나라잖아요.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예, 7명이 돌아가세요. 7명이. 그 얼마나 재밌는 근데 나라예요. 대통령이 하는 일이 공항에 귀빈 예. 접견하러 나가는 것밖에 뭐 없어요. 인구도 790만, 800만밖에 되지 않는 나라고. 알겠습니다. 자, 한 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먹고 보자가 최선은 아니다. 이 게으른 마을을 한 명이 먹이 살릴 수는 없다.